오늘은 파이어족이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만 준비되면 인생은 자동으로 자유로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재정적으로 성공했지만 정서적으로는 무너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한 남자의 사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는 42세에 파이어를 선언한 전직 IT 개발자였습니다. 연봉이 높았던 그는 15년간 고강도 저축을 이어갔고 주식과 ETF로 자산을 불렸습니다. 퇴직 당시 보유한 자산은 약 8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는 돈만 있으면 회사 밖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첫 달부터 이상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먼저 흔들었습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벗어나면 스트레스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일의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오히려 정체성의 빈자리가 눈에 띄게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퇴사 후 그는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독서, 여행, 운동, 배움.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것 하나 오래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계획 없이 텅 빈 시간을 채우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특히 일정한 일정 없이 하루가 흘러가면 사람의 기분은 빠르게 무기력해졌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간관계였습니다. 직장을 떠난 뒤 그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인간관계가 그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줬지만 동시에 사회적 소속감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싫어했던 회식조차 지금은 그리울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은퇴자는 대화를 나눌 사람이 줄어들면 생각보다 빠르게 외로움에 잠식됩니다. 가장 큰 충격은 돈이 있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산을 계산해도 불안은 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정 수입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던 구조에서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로 바뀌면 사람의 심리는 크게 흔들립니다. 그는 잔고가 꽤 있음에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큰 스트레스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불안은 결국 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잠이 들기 힘들어지고 소화장애가 찾아왔습니다. 정신적 긴장감이 계속되자 체력도 떨어졌습니다. 은퇴 후 오히려 몸이 더 나빠졌다는 말을 그는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파이어족의 가장 큰 함정은 돈만 준비하면 된다는 오해라고. 재정적 준비는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관계, 일상, 역할, 사회적 연결감입니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빠질 경우 삶의 균형은 쉽게 무너집니다. 재정적 준비는 퇴직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심리적 준비와 사회적 준비는 퇴직 이후의 삶을 지탱합니다. 실제 은퇴자들의 데이터를 보면 은퇴 후 가장 빨리 무너지는 층이 바로 아직 젊은 은퇴자들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충분하지만 살아갈 구조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파이어족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일했어도 괜찮았을 걸.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일을 잃은 스트레스가 더 컸다. 이 문장은 실제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그랬습니다. 1년의 은퇴 생활 끝에 그는 결국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일의 의미를 다시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준비하는 데 15년이 걸렸지만 인생을 준비하는 데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파이어족의 진짜 성공은 조기 은퇴가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삶의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삶을 먼저 설계하는 것입니다. 혜택이 아닌 리스크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질문 하나를 남기게 됩니다. 돈이 준비된 삶과 삶이 준비된 은퇴는 전혀 다른 길이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파이어족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젊은 부자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은퇴 문제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돈을 통해 자유를 얻겠다는 다짐은 분명 의미 있고 매력적인 목표이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삶은 자유보다 먼저 찾아오는 불안과 공허함을 증명한다. 많은 이들이 재정을 기준으로 은퇴를 결정하지만 정작 은퇴 이후의 삶은 재정 외의 요인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글에서 돈은 준비됐지만 삶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한다. 은퇴 초기의 감정은 대부분 희열과 해방감에서 출발한다.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원치 않는 업무에 억지로 매달릴 이유도 없어진다. 그런데 이 감정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사라진다. 실제 은퇴 경험을 조사한 여러 연구에서도 초기 만족감은 보통 몇 주를 넘기지 못한다. 새벽 알람에서 해방된 아침은 처음에는 축복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며 구조 없는 하루는 오히려 무거운 공백으로 남는다. 일과 역할이 없어진 자리는 생각보다 넓었고 그 넓은 빈자리와 마주하는 일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파이어족의 경우에는 은퇴 시점이 상대적으로 이른 만큼 사회적 관계망이 충분히 성숙되기 이전에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회사 밖에서 사람을 만나고 유지하는 관계는 일터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관계와는 전혀 다르다. 직장은 스트레스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보호하는 일종의 사회적 울타리였다. 매일 출근해 반복하던 일상은 정체성의 일부였고 그 익숙함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자기 안에 남겨진 공백을 확인한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갑자기 들려오고 그 질문은 과거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무게로 내려앉는다. 실제 사례 중 한 명은 은퇴 후 가장 힘들었던 것이 하루 종일 나 자신과만 마주해야 하는 일이었다고 말한다. 회사에서의 그는 책임감 있고 성과를 내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지만 집에서의 그는 역할이 없다. 아내도 아이도 그의 시간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았고 친구들 중 많은 이가 여전히 바쁜 삶 속에 있었다. 그는 용기 있게 말한다. 나는 은퇴하자마자 자유로워질 줄 알았다. 그런데 자유는 고립과 함께 왔다고. 이 고백은 수많은 파이어족 경험담에서 반복되는 문장이다. 관계는 시간이 있어야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관계는 삶의 리듬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우정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립감이 더 진해진다. 일터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일정을 맞춰야 할 대상도 줄어든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고립이 가져오는 심리적 변화에 노출된다. 이는 학계에서도 잘 알려진 은퇴 초기의 취약 구간이다. 정체성 상실과 사회적 고립은 은퇴 후 우울감과 불안감을 높이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요인이다. 재정적 불안은 또 다른 층위의 문제를 만든다. 파이어족은 재정 계획을 촘촘히 세운 사람들이지만 은퇴 후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는 크게 흔들린다. 매달 일정한 급여가 들어오던 삶에서 매달 자산이 줄어드는 삶으로 전환되는 경험은 단순한 수학적 변화가 아니라 존재감의 변화로 이어진다. 은퇴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불안의 핵심에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의 붕괴가 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더 큰 압박을 만든다. 이 압박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위축된 소비는 삶의 경험을 제한하며 제한된 경험은 다시 감정의 위축을 불러온다. 악순환은 이렇게 시작된다. 건강 문제는 심리적 변화 이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이 무너졌을 때 몸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일정한 기상 시간을 지키지 않게 되고 운동 빈도가 줄어들며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진다. 시간이 많아졌는데 왜 건강은 나빠지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시간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리듬이 사라진 것이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일정한 반복과 구조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데 은퇴는 그 구조를 순식간에 무너뜨린다. 그래서 파이어족처럼 갑작스러운 은퇴를 경험한 이들의 건강 악화는 심리적 불안과 함께 나타나는 대표적인 패턴이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돈이 많아도 생긴다는 사실이다. 한 사례자는 파이어 후 여행만을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여행이 오래가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여행의 설렘은 갑자기 늘어난 시간을 채우기에는 부족했고 여행지에 있어도 다시 집에 돌아가면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이 불안하게 뒤따랐다. 재미는 불안을 해결하는 해답이 아니었다. 즐거움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여야 한다. 안정된 삶의 구조가 있을 때 즐거움은 지속되지만 구조가 없을 때 즐거움은 일시적 도피에 불과했다. 파이어족의 함정은 바로 여기에 있다. 돈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하지만 돈은 삶을 가능하게 할 뿐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의미는 관계에서 나오고 일상에서 나오고 내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서 나온다. 하루를 지탱하는 작은 루틴과 사회적 연결과 역할은 은퇴 후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이 기반이 약하면 돈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돈은 표면적인 안정만을 보장할 뿐 내면의 균형을 완성해 주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의 핵심은 재정이 아니라 삶의 설계라고 강조한다. 삶의 설계에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지, 어떤 관계를 이어갈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많은 파이어족이 조기 은퇴 후 다시 일을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역할 때문이다. 사회 속에서 자신을 느끼고 싶다는 욕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이다. 일을 한다는 것은 월급을 받는다는 의미 이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 그 증거를 잃는 순간 삶의 균형은 쉽게 흔들린다. 은퇴 이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버티는 힘이다. 시간을 잘 버티기 위해서는 규칙성이 필요하고 규칙성은 자신이 만들어낸 일상에서 시작된다. 이는 운동과 취미활동, 자기개발과 관계 유지까지 모두 연결된다. 하루를 흘러가게 놔두면 불안은 커지고 삶은 흐트러진다. 하루를 설계하고 시간을 다루면 불안은 줄고 삶은 안정된다. 돈이 아니라 일상이 사람을 지탱한다는 사실은 거의 모든 은퇴 경험담에서 같은 결론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결국 이런 질문으로 돌아오게 된다. 나는 돈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돈은 빠르게 모을 수 있지만 삶은 천천히 만들어야 한다. 돈의 계획은 숫자로 끝나지만 삶의 계획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돈보다 어려운 것이 삶이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선택하면 누구든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 글의 마지막은 실제 파이어족의 후예에서 나온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달렸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는 준비하지 못했다는 고백이다. 파이어를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은 경고이자 조언이다. 은퇴의 성공은 자산이 아니라 삶에 달려 있다. 돈보다 삶을 먼저 준비하는 사람만이 은퇴 후 무너지지 않는다. 삶을 준비한 은퇴가 진짜 자유이며 진짜 파이어다.